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4년도 2월에 출간한 치유의 성명학 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책 내용 중 한 가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명학을 공부하고 명리학을 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은 성명학과 명리학을 공부한 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지만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기 위해서 직접 성명학을 배우고 또 명리학을 배우면서 아이들을 그 진로에 맞게 잘 키우기도 했지만 우선은 아이들의 그 속성을 제가 잘 알기에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상담할 때 제가 잘 판단해서 이끌어 줬고 또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참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 이제 집에서 또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매일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이제 아이들의 그 이름이나 또 사주를 가지고 성격과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한테 비춰질 때 어떤 엄마인지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행동할 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모르고 키우는 것보다는 알고 키웠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좀 덜 했고 덜 겪었고 덜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두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또 손주도 낳았지만 손주 이름도 이제 제가 지어주고 또 손주 사주를 가지고 우리 손주가 이름대로 또 사주대로 생각하고 또 활동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우리 손주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 거의 눈에 보이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은 안 해요. 어느 정도만 조금만 얘기하죠. 조금씩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을 잘 알고 키우시나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오은영의 그 금쪽이뿐 아니라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다 이미 파악을 되죠.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이름과 사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때 좀 덜 두렵죠.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알고 만나는 것하고 모르고 만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저는 사람을 알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성격과 심리를 모를 때보다는 제가 덜 상처받고 저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제 저희 책에서 그 쌍둥이 이름에 대해서 한 사람은 무속인이고 한 분은 심리학자고 물론 방송에서 오래전에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의 이름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제가 책에다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그 학술지 틴 리서치 앤드 휴먼 제네틱스 거기 2021년에 발표한 그 허윤미 국민대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출생아 중 쌍둥이 비율이 40년 새에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산율은 줄었지만
쌍둥이 출산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죠. 그 쌍둥이 출생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허윤미 교수는 30세에서 39세 여성이 인공수정 등 보조 생식 기술을 활용해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 쌍둥이 출산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를 흔히 영혼의 단짝이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죠. 자주 듣는 물음 중 하나가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운명이 같지 않나요? 그렇게 묻죠. 결론부터 말하면 노입니다.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한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음을 갖고 한 쌍둥이 자매의 삶을 추적한 일이 있었어요. 1975년에 일란성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이방되고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았던 쌍둥이 동생은 무속인이 되었고 쌍둥이 언니는 한때 의사를 고려했지만 심리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이제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입양된 미국 가정의 할아버지가 의사였고 삼촌과 이모도 의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의학을 공부할까 했었는데 자기는 피를 보는 게 싫어서 자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이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 왼쪽에 있는 이름이 미국에 입양된 언니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니, 미국에 입양된, 그러다 보니까 외국 이름이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사람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무속인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과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 왜 대한민국 너네 나라는 점집으로 가느냐. 그 점집에는 무속인 집도 포함된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그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예요. 즉 미국의 심리학자고 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또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마음을 치유를 받고 싶어서 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분 차이로 태어났지만 언니와 동생의 삶은 달랐죠. 언니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동생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고 동생은 운명을 믿는 무속인이 되었어요. 언니는 정해진 운명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서양 심리학을 한 거고. 근데 어때요? 사주팔자는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쌍둥이도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쌍둥이에게는 사주는 같았지만 이름은 달랐죠. 그 차이가 자매의 삶에 달라지는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 자매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하지만 이분의 그 이름에서 보면은 사주도 똑같아요. 그분들 사주가. 근데 오늘은 이름을 가지고 이 두 분의 인생의 그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언니는 그 보육원에서 잠시 불려졌던 이름이 있어요. 그 보육원에서는 이제 최 씨에서 흑자 이름으로 이름을 쓰다가 미국에 입양된 후에는 지금 현재 이 이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니는 외국에 살면서 외국 이름으로 불려주면서 살던 그 기간이 훨씬 길죠. 그 이름을 살펴보면은 요 이름에서 겁재가 지금 재성을 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친이죠. 모친도 지금 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운도 약하고 부모 운도 약한 거죠. 모친 운도 약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름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요게 우리가 그 자문을 본다면 화예요. 여기도 화죠. 그리고 이분이 두 분 다 이제 쌍둥이지만 출생 연도가 이 천간 지지가 똑같은 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크리스티는 지금 부모 운이 약하고 또 모친 운도 약하죠. 그 다음에 이 크리스티 이름에서 좋은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재성이 굉장히 강해요. 재성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마의 에너지가 있어요.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나가는 게 좋고 또 돈 쪽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학문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우리가 이름을 살펴보면 이 동생은 어때요? 동생은 이름 전체에서 일리가 없어요. 일리가 없어요. 일리가 없고 그 다음에 중심운이 편관이에요. 이 조상에서 보면 어때요? 90이 없죠? 7, 8도 없어요. 1, 2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식상생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되겠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공부보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90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친 운이 약한 거죠. 공부운이 약하고. 그래서 이 동생분이 그 방송에서 한 얘기를 들을 때는 뭐냐면 모친의 덕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 낳아준 모친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이분이 실제 사주하고 실제 사주팔자에서 보이는 파동 주파수하고 많은 차이가 나요. 이름하고. 실제 사주팔자에서는 굉장히 겁재가 많고 강하고 식신과 편재가 굉장히 약해요. 이런 사주는 벌써 사주에 비경겁이 많다. 그러면 벌써 부모운이 약하고 객지 생활해야 되고 또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성공하는 사주예요. 근데 언니는 어때요? 해외로 나가서 양부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친부모에게서 자란 동생에 비해서 복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동생 이름이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편관이고 이름 전체에서 일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상에서는 식상생재로 돼 있고 인성이 없지만 이름에서는 이렇게 인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요 인성이 재성을 만나서 100%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분이 자기 직업적으로 무속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직업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름에서 이렇게 비경과 겁재가 없으면 실제 이분이 사주에서는 비경겁재가 많은데 이름에서는 없잖아요. 자, 이름에서 비경겁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동기간 덕이 없고 인덕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비경겁재가 많으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즉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인덕은 없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 거를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속인이지만 무속인으로서의 이름은 아주 좋아 보이죠. 무속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신이 얘기를 해주니까 하는 거지. 이분은 조상에서는 내가 재물운이 좋고 재물적으로 활동하려고 하지만 이름에서는 좀 약하죠. 그리고 이 크리스티는 언니는 어때요? 재물이 굉장히 강해요. 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은 또 없는 것과 같아요.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이렇게 재성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모친의 운이 약해지는 거죠. 여기서도 모친 운이 약해지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자기가 공부하는 집에서 바랬던 그런 의학 쪽으로 가는 분야. 그러니까 뭐 수술해서 피를 보는 쪽으로는 자기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동기간의 인연이 서로가 약한 것도 이 동생 입장에서는 일리가 없기 때문에 동기간의 인연이 약하죠. 그런 실제 40년 이상 헤어져 살았잖아요. 그렇게 삶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만 봐도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의 운명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서 쌍둥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쌍둥이는 남자예요. 근데 저는 쌍둥이라고 해서 난 같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제 건강이 안 좋고 해서 개명도 하고 또 아버지도 또 이제 자기 본인이 개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언제 한번 통화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가 알고 보니까는 누나인가 동생인가 하여튼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난성이죠. 근데 자기 이난성은 결혼돼서 아이도 낳고 잘 산대요. 자기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여자도 거의 사귀어 본 적이 없고. 왜? 같은 사주지만 여자와 남자는 대운이 거꾸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서 봄으로 가느냐 거꾸로,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느냐, 이렇게 운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주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내가 여자일 때와 남자일 때하고 똑같은 쌍둥이라도 틀려져요. 대운이. 그 다음에 같은 사주라도 저렇게 해외에서 사는 거하고 국내에서 사는 거하고 틀려져요. 왜? 시간이 틀리잖아요. 활동 시간이 틀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대운이 나쁘면 외국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운이 외국으로 가면 바뀌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언니는 외국에 갔기 때문에 대운이 바뀌어서, 아니면 이름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동생에 비해서 좀 다른 삶을 살지만 결국은 사주는 같잖아요. 심리학도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 상처를 달래주는 거잖아요. 무속인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달래주고, 단지 무속인이냐 아니면 심리학자냐, 그거의 차이점이죠. 그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분은 그래도 자기가 중심운에 일단은 갖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만, 자기가 이 인성이 이름의 재성으로 인해서 어때요? 깨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는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동생은 어때요? 중심운이 7로 와 있죠. 7하고 0은 굉장히 틀려요. 그렇지만 두 사람과의 궁합은 또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 동생분도 자기가 무속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고, 아마 신이 알려주잖아요. 이분은 아마 신이 알려주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도 쌍둥이의 운명이 이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름으로 어떻게 신녀 성격을 아느냐. 자, 우리가 훈민정음, 이 창제 원리에 한글과 자음의 모음으로 소리, 5가지 소리가 있어요. 소리에 따라서 오행도 나뉘어지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어때요? 사주대로 이름이 지어지고, 이름이 운명을 이끈다는 점에서 이름으로 운명이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죠. 그래서 가족관계, 특히 건강, 성격과 심리, 정신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의학 선생님도 명량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1인 창업하고 또는 1인 직업,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경우, 아까도 어떤 특수한 그런 교육계통에 계시는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상담하셨는데, 물론 뭐 이분이 뭐 저한테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겠죠. 했을 때 그분은 어때요? 교육직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집안 또는 성격, 앞으로 진로를 알고 교육을 하는 거하고 그냥 교과서 내용을 그냥 전달해 주기만 하는 거하고 틀리죠. 저는 교육자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희 윤재희 한글 윤교회죠. 제가 한글 성격 심리성명학 연구소를 방문하셔서 의논하시면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여기 상대방의 이런 건 나이만을 가지고도 심리 분석이 가능하니 자신감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책 치유의 성명학을 가지고 책 내용에서 있는 걸 가지고 저희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